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? 우리가 하루 동안 듣는 수많은 소리들, 그 모든 순간에 귀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? 사람들은 보통 소리를 듣는 기능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섬세한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 중심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존재, 바로 귀지가 있습니다. 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지를 쌓이는 물질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. 마치 천천히 흐르는 작은 강처럼 귀 안쪽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흐름이 흥미로운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된다는 점입니다. 말을 할 때 턱이 움직이고 음식을 씹을 때 근육이 움직이면서 귀 안에 아주 미세한 구조들이 함께 작용합니다. 그 결과 귀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바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. 이 이동은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유도되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. 즉, 귀는 스스로 균형을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나갑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지 못합니다. 그래서 더 자주, 더 깊게 개입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. 흐르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, 이미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귀지를 안쪽으로 다시 밀어넣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겉으로는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흐름이 막히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귀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. 마치 잘 흐르던 물길에 돌을 던져 흐름을 방해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. 그래서 귀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거가 아니라 방해하지 않기입니다. 이것은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.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귀지가 단순히 보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귀지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.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 그 영향을 완화해주는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공기의 상태가 달라지거나 온도가 변할 때 귀 안쪽이 바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과정은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귀지는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. 그날의 환경, 활동, 그리고 몸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어떤 날은 조금 더 부드럽고 어떤 날은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몸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. 예를 들어, 건조한 환경에서는 수분이 줄어들면서 귀지의 상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처럼 귀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요소입니다. 그래서 특정한 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이제 귀지 제거에 대해 조금 더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. 하지만 귀지는 빠르게 처리할수록 좋은 대상이 아닙니다. 오히려 천천히,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두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개념입니다. 예를 들어, 따뜻한 환경에서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귀 안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. 이는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과정을 돕는 방식입니다. 또한 귀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강한 힘이 아니라 아주 가볍고 부드러운 자극으로 충분합니다.
이렇게 하면 내부의 흐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과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. 귀지는 즉각적인 변화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.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귀지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몸이 스스로 조절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. 즉,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. 이 점에서 보면 귀지 관리는 적극적인 개입보다 적절한 관찰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변화를 빠르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. 바로 빈도입니다. 얼마나 자주 귀를 건드리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너무 자주 건드리면 내부의 균형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고,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완전히 방치하면 특정 상황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자주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개인의 생활 패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이제 조금 더 색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귀지를 하나의 완충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외부에서 들어오는 변화가 바로 안쪽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완충층이 너무 얇아지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질 수 있고, 반대로 너무 두꺼워지면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. 또한 귀지는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